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발전해 나가고, 로봇은 아직까지는 어차피 양대 산맥밖에 없어요. 로봇 8, 주행 로봇. 딱 두 개 있거든요.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주행 로봇이 커진다면 자율주행은 뭐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취업 가능할까요? 어려울 겁니다. 2, 3, 40대가 겪는 취업난보다 더 어렵겠죠. 그러나 안 됩니까? 라고 물은 거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요? 네, 좀 놀랐군요. 네, 실생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회사들이 전부 다 로스를 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주행 로봇 회사는 그 와중에 로스 쓰는 비율이 좀 높아요. 주행 로봇 회사는. 근데 이제 로봇팔 회사는 좀 안 쓰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로스를 쓰든 쓰지 않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다들 이런 걸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통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능을 하려고 카메라 데이터를 받아야 돼. 근데 또 다른 어떤 기능도 카메라 데이터를 받아야 돼. 어떤 기능 또 누구도 카메라 데이터를 받아야 돼. 그러면 카메라를 실제로 켜서 카메라를 받아서 영상의 형태로 바꾸는 어떠한 존재, 코드가 카메라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 세 군데에게 각각 카메라 데이터를 보내야 돼. 각각. 그래서 얘들은 받아야 되죠. 그게 뭐 디바이스가 따로 있든 한 디바이스 안에서 있든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시스템 자원을 나눠 써야 되니까. 이런 걸 정의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걸, 구조를 짜는 사람도 별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로봇 규모가 크면.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짜진 않아요. 보통 회사들이 좀 규모가 있는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흔히들 뭐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회사에서만 쓰는 시스템이든 뭐든 보통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회사에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 뭐 하다못해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회사에 가지 않는 한은. 그런데 로스가 그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누가 저한테 어? 로스 왜 쓰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슬램 하려고요. 뭐 자율주행 하려고요. 이게 아니에요. 로스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쓰는 여러 로스 세계에서 그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노드들 사이에서 각 노드들과 노드들이 연결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알아서 잘 잡아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로스는 데이터 아키텍처예요.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로스 유저들은 되게 편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를 발행만 하면 됩니다. 이거 쓰고 싶은 사람들은 발행된 토픽을 구독만 하면 돼요. 나 받아 쓸래. 또 다른 누군가, 나도 받아 쓸래. 요렇게. 네, 매우 편해지죠. 여기서는 줄 아이가 서로 약속도 하고 뭔가를 정해야 하는데, 로스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스를 안 쓰는 회사라도 그 회사 아키텍처에 적응을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적응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현재는 로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를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그건 그렇게 아닙니다. 어, 로스로 만들어진 로봇이든 아니든 실제로 그 로봇을 쓰는 실생활에서의 유저는 그건 신경 쓰지 않겠죠. 로봇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네, 벌써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2년 넘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로봇 분야 부트캠프 수업을 할 때였어요. 3년 됐네요. 그전에는 딥러닝 수업을 하거나 부트캠프가 아닌 로봇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부트캠프 로봇 수업을 처음 하고 어,
첫 번째 배출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강사인 저에게 첫 번째 배출된 학생들 중에서 어, 한 명은 아까 얘기한 교수님으로 유명한 A로봇에 취업을 했습니다. A로봇 대표님은 대표님이고 이제 CTO가 교수님이시죠. 몇 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육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물론 좋은 분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 친구는 저한테 뭐 명절에 인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 페이스북에 좋아요는 꾸준히 눌러주고 있습니다. 여튼 어, 근데 그 학생이 취업할 당시에 어느 수준이었을까? 파이널 프로젝트를 한 달 정도, 6개월 중에서 파이널 프로젝트를 한 달 하거든요. 한 달 하는 파이널 프로젝트를 정말 간신히 완성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 진지하게 대화를, 면접 볼 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사용하는 용어가 틀릴 수도 있었겠죠. 투박했겠죠. 그렇게 쓰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정답도 없지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프로젝트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막 삽질하면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인정받은 건 뭐냐면 그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어요. 저는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회사가 아닌가 하고 추천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걸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니까 보통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나 인사권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6개월 동안 배운 양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6개월인데. 근데 6개월 동안 본인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몰입했는지를 체크하려고. 점점 제가 이제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점점 자율주행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자기 사업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대응하려는 로봇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회사는 망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같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은 계속 경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발전해 나가고 그 시장이 커질수록 로봇은 아직까지는 어차피 양대 산맥밖에 없어요. 로봇 8, 주행 로봇. 딱 두 개 있거든요. 휴머노이드는 엄청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형성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주행 로봇이 커진다면 자율주행은 뭐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취업 가능할까요? 어려울 겁니다. 3, 40대, 2, 3, 40대가 겪는 취업난보다 더 어렵겠죠. 그러나 안 됩니까? 라고 물은 거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이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 알고리즘, 음, 어떤 대학원에 가서야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어공학이 전공이라서 제어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은 학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부트캠프에서 배울 것도 아닙니다. 그건 대학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동력학 모델 설계 이것도 부트캠프에서 배울 거 아닙니다. 한 번 배우고 한 일주일 배우고 갑자기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건 대학원 가야 합니다. 근데 로스 전공은 없잖아요. 그래서 로스 전공은 없어요. 대학원생 중에서 로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실험실은 선배들이 쓴 습관, 그 선배들이 쓴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틀이 잡혀서 그 노하우를 빠르게 전수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로스2 전공은 없으니까. 그건 또 로스2라는 도구만 놓고 보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이건 부트캠프용입니다. 부트캠프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잘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겠다고 석사를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2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걸 단지 취업을 위해서다? 음, 연봉을, 뭐 호봉을 한 1호봉 더 쳐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석사 졸업장이 있으면 요즘에 그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음, 경력 1년을 쌓으면 똑같아집니다. 같은 기간이죠. 저는 업계에서 석사 졸업생과 경력 2년, 만 2년을 경력을 채운 사람,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
그 분야라면 경력 2년을 더 소요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석사라 대학원이어서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외하고요. 체계 종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워낙 발전 속도가 빨라서 체계적이라는 말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음,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몇 개월 시간 지나면서 저 역시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딥러닝을 엑셀화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엑셀이라는 비유를 워낙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떠들어댔기 때문에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엑셀을 가지고 만들어진 원리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걸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엑셀 쓰는 사람 말이에요. 표가 이렇게 있고, 표가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숫자를 넣고, 여기에는 이것들을 더한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막 숫자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숫자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그 테두리,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이 살짝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클릭을 하고 쭉 긁으면, 요 규칙이 모든 행을 바꿔가면서 싹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엑셀 쓰는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착착 하면서 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야, 저건 어떤 원리로 코딩을 한 거지?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쓴다는 게 진짜 엑셀을 쓰는 거지. 엑셀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어, 저는 딥러닝이 아마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로스는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매우 중요한 하드웨어인데 그 하드웨어 제조사가 만약에 음, 드라이버나 관련 패키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계속 로스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때까지 회사가 집중 투자해서 만든 패키지가 로스원인 거예요. 근데 다시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기가 어려운 여건인 그러면 또 로스원을 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는 아직도 지금 우분투가 버전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연도와 월이거든요. 그래서 24.04라고 하면 24년 4월에 나온 거예요. 20.04라고 하면 20년 4월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회사는 아직도 16.04를 쓰고 있어요. 2016년에 나온 거. 그걸 아직 그걸 또 지원도 다 끊겼어요. 근데 그걸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드웨어를 함께 다루는 회사일수록 버전이 항상 최신 버전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건 매우 뭐 간단한 논리인데요. 어, 로스를 만들어서 유지보수 배포하는 기관이 OSRF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 OSRF가 로스원은 안 만들기로 했어요. 안 팔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로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